그래도 그게 가치 차이는 없습니다. 예. 삐꾸를 잡는 거니까. 삐꾸를 잡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새끼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야 돼. 걔네들이 한 번, 1배나 2배가 가장 저희 기준에서 그게 또 어느 정도 딱 있어야 또 맛도 있는 그런 것도 알잖아요. 또. 잘 보시는 분들은 한 3배까지도 하면 잘 추려내시면 또 고기 좋은 거 잘 많이 뽑아내세요. 우리 전문가 확실히 님한테 다르죠. 들으니까 뭐가 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확확 들어오는 느낌인데. 자, 우리 한우와 우리나라 그 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알아봤고 하는데요.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요, 얼룩소와 흑소와 하얀 소가 있었대요. 이 광개토 대왕 때도 보면은 이런 이 남현으로부터 물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고구려는 한우를 농경 외에 이제 수레를 끌게 하는데도 사용을 해서 나라에서 이 소의 숫자를 철저하게 파악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 한우의 종 분류를 보면요. 우리 1399년에 이 나와 있는 책을 보면 한우는 9종으로,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하얀 소가 있었고, 갈색인 소가 있었고, 또 갈색인데 뿔이 흰색인 소가 있었고요. 또 이마 양쪽 뿔 사이가 넓은 소, 또 어두운 갈색 소, 또 등 쪽 부위에만 흰색 털이 난 소, 얼룩소, 또 그냥 황소, 이런 그러니까 소의 외형을 보고 조선시대에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와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황소, 칙소, 흑소, 요거 3가지로 나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얘가 방송을 봤더니 1668년에 소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게 이제 기록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어린애가 소를 끌고 한성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나쁜 놈들이 그 소를 빼앗아서 잡아먹거나 팔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애까지 죽여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소가 굉장히 귀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금살도감이라고 해서 이 함부로 소 도살을 하지 못하게끔 감시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고, 또 우금령이라고 해서 소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 하면은 일하는 데 써야 되고, 또 밭을 갈거나 경기처럼 경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몰래 그래서 이제 설후 야연이라고 해서 이 야외에서 기생들과 고기 구워 먹는 장면을 그림 그렸던. 그래서 눈 내리는 날 화로를 맞이하고 고기를 구우며 난로회를 베푸니 온 사방이 연기로 훅군, 파와 마늘 냄새가 온몸에 배었다. 이게 박지원 씨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성균관에서는 이제 제사용으로만 허용을 했다고 하고요. 일반인들은 설날을 앞두고 설날에 이제 차례나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선에도 산업이 발달을 해서 이 박재가 씨가 쓴 글을 보면요. 하루에 전국에서 500마리가 도축이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소 도축량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은 맨날 선지나 내장만 먹을 수 있었고, 실제로 소고기를 구워서 이 화로에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거는 대부분 양반들만. 1830년대에요.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정육점이 서울에 24군데가 있었대요. 24군데. 대부분 사대문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 24군데 정육점에서 하루에 한 마리씩만 소 도축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꽤 서울에서 소고기들을 좀 먹었던 거고요. 소고기 먹다가 이 집안을 말아먹었던 그런 분도 계시죠. 예전에 저기 속담도 그랬잖아요. 저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소팔로 갔다가 집안 말아먹은 사람인데 소를 잡아먹어서 그럼 소팔로 갔다 노르면서 잡아먹는 사람 많잖아요. 야시장 시장에. 1929년에 우리 잡지 있습니다. 별건곤이라는 잡지인데요. 시골에서 온 이들은 설렁탕에 함부로 반하지 마시오. 충청도 서산의 모 청년이 400석 추수하는 전답을 팔아가지고 이 서울에 올라와서 설렁탕 맛에 푹 빠져가지고 설렁탕 먹다가 그 집안 이 논판 돈을 다 탕진을 해가지고
이 날탕이나 그 설렁탕을 폐가 망신하다 할 때 그 폐가탕. 예. 그러니까 아마 시골에서 설렁탕 이런 걸 못 먹다가 돈을 갖고 사업을 좀 해보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설렁탕을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래서 맛이 갔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돈을 물론 기생집에도 갔겠지. 아이. 설렁설렁 생각하다 설렁 나가서 나가죠. 맛이 가지. 기생집에서 설렁탕 먹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돈 400원 그걸 팔았는데 400석이면 엄청난 네. 거죠. 근데 이 소고기에 대해서 진짜 재밌는 외국에도 일화가 있어요. 1872년에요. 일본의 10명의 자객이 메이저 일왕이 사는 궁궐을 침입했다가 발각이 됐다는데요. 이게 그 걔네들을 신문을 해보니까 소고기를 먹으라는 정책에 반발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고기가 일본에서는 왜 고기를 먹지 못하게끔 그 정책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자 우리나라도 서양인처럼 체격을 키워야 된다. 소고기를 먹어라.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고기를 먹으라고 한 명령에 반발을 해가지고 싫어 생선만 먹을 거야. 사무라이들이 10명이 그 일하고 즐겨. 궁궐에 침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중국에서는요. 그 시인 두보 있죠. 시인 예, 두보. 예. 시인 두보가 이 소고기를 먹다가 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 두보가요. 그 어디 가서 이 섬에 고립이 됐었는데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그 구출이 돼서 그 동네 현령이 보내준 술과 고기를 받고 너무 배고파서 급하게 너무 많이 먹다가 사망했다는. 그래서 위대한 시인이 굶주린 끝에 과식으로 채 세상을 떠났으니 슬픔을 넘어 허탈한 웃음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뭐 이런 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려시대는요. 얼마나 소고기를 좋아했냐면 이규보라는 그 분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소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한이 된다. 이 소고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뭐 이거 저것도 날라주는데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끊고 나서 젊었을 때 실컷 먹고 본인은 끊고 나서 나 소고기 먹는 애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한 30년 담배 피다가 담배 끊고 나서 야 사람들이 담배를 왜 피냐? 이기적인 영감제 진짜. 뭐 이런 얘기. 그 마지막으로 주지육림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남자로서는 이게 알고 있는 말이야. 술주자에 네. 연못 지자, 그 다음에 고기 육자에 수풀림자. 그런데요, 그 전한 시대에 실제로 저수지에 술을 담아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마셨던 흔적이 있대. 중국 애들은 스케일이 무지하게 커요. 달라요. 저수지에 술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배를 띄어가, 그런 흔적이 있대요. 근데 중국은 가능해요. 근데 하고도 남아요. 하고도 남아요. 중국을 모르시는가 본데 중국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전부. 이 소고기에 대한 역사들 보면 정말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재미있는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소고기가 귀하기도 했지만 맛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에피소드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제가 소 등급인데요. 아까 원뿔, 투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저 사장님께서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소는 등급이 5개로 나뉘죠. 5개. 5개. 1등급 플러스 2개. 예. 그다음에 1개. 그다음에 1등급 뿔뿔, 1등급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고요. 요즘은 좀 더 확장된 게 뿔 3개짜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도축장에서 나오는 뿔 3개는 없고 뿔 3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축장에서 3개짜리로 나오는 거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뿔 2개, 뿔 하나, 1등급, 2등급, 3등급 5개 있고 여기서 벗어난 게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6개죠. 6개. 정확히 말하면 6개. 등외. 등외가 있죠. 등외. 근데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죠? 등외는 이제 육질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이 말랐거나 그러니까 투뿔, 원뿔, 1등급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마블링이죠. 기본적으로 도축장에서 검열 나올 때는 그 등급을 매길 때는 그 옥부위를 절단하거든요. 옥부위랑 그 채끝 쪽을 절단을 해요. 절단해서 그 채끝 등심 쪽으로 해서 마블링.
내 근막의 마블링 있죠? 예. 마블링 보고 사는 부분이 제일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활수량, 비계 낀 거. 예. 아 비계가 얼마나 많이 꼈냐, 지방이 많이 꼈냐 안 꼈냐 그런 거 많이 보고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등에로 빠지는 것들은 일단 근출혈이 있냐? 근출혈이 있다. 아니, 무조건 등입니다. 아무리 생겨도 근출혈이라고. 건출혈? 근출혈. 아, 사투리 근출혈. 안에 고기 안에 막 피가 막히거나 피가 터진 거예요. 피가 터지거나 도축을 잘못한 거죠. 안 그러면 옮겼을 때 이마들이 막 이렇게 부딪혀서 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좀 받은 거죠. 색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그 등입니다. 아 그거는 왜 등일까? 이렇게 고기에 경직이 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직이 아니라 이제 그 힘줄이 터진 거예요. 네. 힘줄이 터지면서 근육 속으로 살 속으로 피가 들어가고. 침투가 된 거예요. 네. 그 피가 살 속에 침투되어 있으니까 그걸 벗을 경우에 피 비린내가 나잖아. 아. 그렇죠. 도려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영화 식객에서 보면은 그 딱 잡았는데 네. 그 소를 막 주인공이 뚝뚝 들고 온 해가지고. 손은 그냥 내가 이제 가야 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서 스트레스 없이 가서 기억나요. 미안하다, 소야 미안하다 이야기하면서 다 이렇게 뺑저 국도리가 뺑 돌아오고 맞아. 한 놈은 등치 좋고 이렇게 좋은데 두드려 패가면서 안 올라가냐고 나중에 잡아보니까 근출을 딱 생겨. 그래가지고 딱 그 저기 뭐 검사를 하니까 근출혈이 있어가지고서 좀 근출혈. 예.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근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그 등에 등급. 등에. 아니 등에 완전히 무조건은 아니고 등급이 많이 깎이죠. 많이 그러니까 깎이네. 만약에 1등급 플러스에 맞는 손인데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1등급을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게 양이 많아 버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등에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그런데 육식 자체가 마른 소들이 있죠. 네.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여기 뭐죠? FC 선수들 네. 운동량 많은 네. 복싱 선수라든지 아주 과격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예, 예. 빼짝 마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땅땅하면서 보면은 근육 땅땅하면서 살이 없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식이죠. 예. 그러니까 일 많이 하고 손은 일 많이 하고 빼짝 마르고 빼짝 그런 마르고. 소들이 잡으면 엄청 질겨요. 그러면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 타이어 껍 그 정도로? 타이어 뭐 씌워 먹는다 했던 그거를 한 6시간 정도 푹 삶아도 네. 안 들어가요. 그럼 옛날 분들은 거의 그런 거나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 등급이 없었죠. 옛날에 등급이 없었고 그리고 옛날 뭐 농구 같은 거 잡으면 네. 설렁탕밥 해먹을 수 없는 이유가 안 삶으면 이빨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500마리씩 잡아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워낙 운동량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양반들이 즐기는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등급을 나누는 게 예, 예. 이 마블링 아까 얘기하셨는데 마블링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마블링이요? 네. 마블링은 이제 근지방 안에 있는 그 마블링 상태로 나오는 건데요. 마블링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그 사료에 좀 많이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어떤 사료를 곡물 사료. 먹이냐에 곡물 따라- 사료. 곡물. 곡물? 네. 옥수수. 곡물 사료를 많이 곡물 먹였을 사료를 때는 많이 먹이면 마블링이 좋아요. 마블링이 많이 좋아지죠. 우리 그다음에 옛날에 시골에는 무슨 그 상초, 지푸러기 예, 그런 것들 지위지. 그런 것들이 먹으면 이게 호주 사람들이 불티노브다 예, 예. 그것도 화식이 아닌 생식. 예예예. 그래 애들 소주 끓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주를 안 끓여주고 그 아들은 뛰어넘겨서 그냥 생물 뜯어먹고 그걸 하니까 요것들은 하면 마블링 별로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고소한 고기가 꽃입니다. 마블링이 별로 맞아, 없고 맞아. 고기가 고소하다. 그런데 마블링이 있는 국물사료, 옥수수사료 이런 걸로 먹인 것들은 거의 다 사료들이 거의 여기 수입입니다. 여기 수입을 하는 겁니다. 옥수수사료 먹인 것들은 이 탄수화물 들어가면 지방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맞아. 그래 맞아. 탄수화물 들어가면 지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먹기는 부드러워도 며칠 못 먹고 느끼함이 있죠. 일부러 지방을 띄게끔 옥수수 사료를 먹인다.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등급 매길 때는 네. 이제 반을 짜개고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서 한 네도막을 쳐요. 네네네. 앞쪽은 위쪽을 2개 치고 밑에를 2개 쳐서 근데 척추 기준으로 잘라내거든요. 척추를 딱 잘랐을 때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 요추 쪽 있죠. 허리 쪽에 그 체크 그쪽에서 마블링을 보고 이 목심 쪽으로 목심 쪽으로부터 절단대 쪽에 목심 쪽에 한번 보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의 화우 있잖아요. 화우가 유명하잖아요. 화우가 유명한데 거의 뭐 소 한 마리에 뭐 2억 3억 가는 소들도 있어요. 일본은 좀 비식가들이잖아요. 걔네들이 뭐 참치도 뭐 이럴 연초에 잡는 거 1억 2천원 경매 떨어지잖아요. 소도 뭐 3억 5억짜리는 쉽게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화우가 얼마나 그 마블링을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은 도축하기 석 달 전부터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갖고서 눈가리 고개도 못 움직이겠다. 그게 과연. 근데 그게 마블링은 좋겠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아까도 선생님 말씀대로 그 쉽게 계산한 것처럼 모든 근육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안에서 그 육질 맛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블링에 집착을 마블링에 해버리는 진짜 거예요. 연한 맛이지. 그러니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연한 맛만. 그때 안 그런다. 이제 우리 그 얘기할 때 한 주 좀 찍으면 끝이라고요. 질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기름 씹는 맛일 거야. 아니 일본